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중동 정세가 미국의 이상한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혼돈,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미국의 항모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항모전단 코앞에까지 가서, 하와이 코앞에까지 가서 엄청난 초음속 대한미사일 쏘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대혼란을 유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 전역에서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빼면서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동맹국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부 본토로 철수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들이스트 모니터 등 중동 매체들이 현지 시각 2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인용해서 미 국방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심화에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진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사우디아라비아 배치 준비도 모두 취소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배치 준비 시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철구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에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측은 이러한 철군이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이 집권하고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란의 군사적 팽창과 위협이 점차 심화되며 심지어 미사일까지 수시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방적인 조치는 중동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제가 지난 바이든 집권 초기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중동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짓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제 유가와 우리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동 정세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인데 패트리어트 포대는 패트리어트 2와 패트리어트 3를 이렇게 같은 발사대에서 섞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2는 항공기 전문 요격 미사일이죠. 패트리어트 3는 이제 탄도탄 요격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친미 국가들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사우디와 쿠웨이트, 그리고 이제 요르단,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친미 국가가 되었으니까 이런 나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보냈어요. 이라크에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철군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자체가 철군하니까 그 미군도 지키려고 갔던 미사일들인데 그거 철군하니까 아르빌기지 이런 거 이제 그냥 빼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와 쿠웨이트, 요르단 이런 데는 이게 지금 왜 빼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우디는 후티 반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리야드까지 공격을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는 사우디인데 지금도 계속 공격받고 있는데 이렇게 빼는 것은 니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왜 빼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뺀다라고 했는데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빼려면은 사실은 이 방어 무기인 요격 미사일보다는 공격 무기인 항공모함을 빼야 되죠. 그런데 항공모함 지금 거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보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중동 평화, 지역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빼는 게 아니죠.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함으로 인해서 네타냐후 주도로 그리고 사우디와 연합해서 같이 주도했던 이 중동판 나토 창설이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쩌면 미국이 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 유럽판 나토, 중동판 나토 막 이렇게 해서 미국을 뺀 집단 안보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미국은 달갑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니들이 지금 나를 빼고 이런 짓을 한다고? 군사 동맹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그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쿠웨이트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은 이제 큰일 난 것이죠. 사우디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원래 대규모로 패트리어트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추가로 미국이 지켜주고 있던 게 굉장히 큰 힘이었고, 사우디가 이 요격 미사일이 얼마나 급하냐면은 그리스로부터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일시적으로 좀 임시로 배치하는 것을 조건을 걸고 그걸 임시로 지금 가져올 정도로 사우디는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 에로 2, 에로 3 이거 사면 되지. 그것도 안 돼요. 왜냐? 여기에는 미국이 개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격체계 아니고 미국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에로 2, 에로 3 이런 거 지금 뭐 그린파인 레이더 있으니까 그 그린파인 레이더가 에로 미사일의 레이더 체계니까 그럼 뭐 사면 되지. 안 됩니다. 미국 허락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팔기 위해서 에로 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중동에서 그럼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우리가 그럼 에로 살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들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든 집권 초기에 바이든을 비롯한 이 딥스테이트들은 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 유가 안정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 유가의 유동성이 아주 큰 것을 원하는 거다. 그래야 이제 선물이다 뭐다. 자신들이 언제쯤 오르겠다. 언제쯤 이 정도 떨어지겠다. 자신들이 지금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셰일 혁명을 통해서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셰일 혁명을 통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유가 안정되는 그런 내용들 다 생산 못하게 하고 셰일가스 못 만들게 하고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 이것도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에너지 수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서 중동을 또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습니다. 이거 이제 딥스테이트들이 자신들이 선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돈을 여기서 생성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석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제가 2월 달에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동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그런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걱정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미국의 태평양 핵심 거점 하와이 연안까지 근접해서 미 해군을 겨냥한 항모 전단 선멸 훈련을 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의 수상함 타격 전단이 하와이 인근까지 진출해 가상의 적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선멸하는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21일 밝혀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쿠릴 열도에서 남동 방향으로 4,500km 떨어진 해역이라고 밝힌 곳, 즉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인 바리아그, 우달로이급 대잠 구축함인 마샬 샤포스니코프와 애드미럴 펜텔레프, 스테레구시급 호위함인 그롬키 등 전투함 4척과 24,000톤급 미사일 추적함인 마샬 크릴로프, 3,500톤급 정보 수집함인 카렐리아 등 정보함 2척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리아그 순양함에서는 사거리 800km, 마하 2.7의 속도로 종말 단계 시스키밍 능력이 부여된 P-1000 불칸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16발이 탑재되고 마샬 샤포스니코프는 우란 미사일 8발이 탑재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대함 타격 훈련에 장거리 해상 초계기와 미그 31 전투기, 잠수함 등도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추적함과 정보함이 섞인 함대가 접근함에 따라서 당초 5월 말 실시 예정이었던 SM-6 탄도탄 요격 실험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해안경비대 경비함, F-22 전투기 등으로 구성된 대응 전력을 꾸려 러시아 함대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미 항모 타격 훈련을 하며 하와이 호놀룰루 불과 64km 지점까지 접근하는 도발을 자행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하와이 인근에 전개된 칼빈슨 전단을 겨냥해 실시한 것이 명확한 만큼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런 위험한 도발을 자행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습니다. 하와이 64km까지 자신들의 함대를 보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선 바로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인데, 또 여기는 미국이 비밀리에 지금 칼빈슨 항모를 출격시킨 그 바로 항해선 앞을 막아서서 지금 이걸 한 겁니다.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불칸 미사일 마하 2.7의 초음속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한 발 무게가 5톤입니다. 탄두 중량 1톤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지연신관이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한 방 맞으면 항공모함도 그냥 뭐 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미사일 16발을 싣고 있는 바리아그, 이걸 기함으로 해가지고 함대를 꾸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 정보함이 지금 2척이나 있는데, 이 정보함은 그러면 이 미사일 쏘고 하면 미국 레이더들 막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레이더 돌아가는 거 딱 이제 텔레메트리 신호 딱 잡아내가지고 자신들이 제밍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 삼죠. 그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미국이 레이더 돌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미 항모 전단 근처, 그리고 미국이 진주만 공습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그 진주만 64km 지점까지 함대를 보내서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던 이 러시아 함대, 왜 이런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태평양 정세도 중동 정세만큼이나 굉장히 긴박하고 애매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긴장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